2차 전지 쪽을 안 하면 좀 서운하죠. 네네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뭐 물론 다들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고 조금 외곽에 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일 하이텍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냐면 아마 제가 2월 달이나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을 것 아, 같아요. 2월 달이요? 한번 예. 2월 달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예. 1월 달은 아니었던 거 2월이나 3월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월 말쯤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때가 주목을 받았던 시기인데 아마 요 무렵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한번 했죠. 올랐었네요. 예. 이게 이제 요 시기가 뭐였냐면 이 상승 시기는 유럽의 CRMA 법안이 나올 때였습니다. 나올 무렵이었고 예, 예. 그러면 CRMA 법안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고 항상 보면 친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 그렇죠. 주도하죠. 유럽이 많이 네. 하죠. 유럽이 강제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억지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미국은 눈치 보다가 아 그래 유럽이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네네. 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RM 물론 이제 IRA를 먼저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환경을 플러스 시킨 게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인데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게 있고 재활용하는 게 있는데 재사용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아, 재사용 그대로. 예, 폐배터리를 모아서 예. 이거를 뭐 이 성능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조금 개량시킨 다음에 ESS 저장 장치로 쓴다든지 뭐 이게 일부 이제 저장 장치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예, 근데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쓰겠죠. 그렇죠. 예, 보통 주기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7년이면 이제 전기차를 사시면 7년 타면 못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바꿀 바에는 그냥 새로운 그렇죠. 차를 이제 사는 게 맞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뭐 배터리 통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수명 다 돼서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예, 바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고 재사용을 못 하는 거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 제 이제 사용과 활용이 좀 나눠지네요. 그렇죠. 재활용은 배터리를 다 부셔서 분해를 한 다음에 예, 그 예. 안에 있는 금속 물질을 다시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만드는 공정에 반대로 이걸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죠. 그렇겠죠. 그거를 분리를 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왜 이 회사들이 주목받냐라고 하면 삼원계 배터리를 보면 리튬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리튬. 네네. 그럼 그 안에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알루미늄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광물이 니켈과 코발트입니다.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그닥 뭐 양이 많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그닥 비싸지 않은데 니켈은 거의 지금 뭐 양극재의 한 80%에서 9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니켈이 근데 흔한 금속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을 재활용해야 되고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리튬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술력이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전처리부터 본공정 후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를 수집해 오는 것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까지 다 라인을 풀로 갖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폐 배터리가 된 거를 다시 수집부터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 분해해서. 분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네. 글로벌적으로도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우더로 나옵니다. 어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니켈 파우더, 네네. 망간 파우더, 뭐 리튬 파우더 이렇게 나오죠. 그걸 다시 또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거군요. 다시 배터리 회사에 보내주면 예, 예. 다시 이제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네.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처리, 후처리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회사는 성일 하이텍이 유일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여기 보면 IS 동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예. 예, 지주 회사긴 하지만 뭐 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회사인데 이 IS 동서의 자회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얼마 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름을 ISTMC라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일하이텍이 탑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술력이 오래됐고 그러네요. 양도 많고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TMC 같은 경우는 ISTMC는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양이 좀 적은. 그래서 IS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더 한번 크겠죠. 네. 이 시장 자체도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네요. 이게 왜 커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 2017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2017년. 그러면 더하기 7하면 한 사이클이 또 이제 24년부터 그러네요.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네요. 그럼 24년부터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2023년이니까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남은 내년밖에 상황이네요. 안 남아 있죠. 그럼 내년부터는 폐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그 재활용 할 때 보면 배터리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자동차는 굉장히 큰 거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7년 주기로 자동차를 탄다고 기준을 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거를 이제 어마어마한 처리해야 양이 되는 나오죠. 그러네요. 아, 근데 또 광물을 캐내려면 저기 아프리카나 지금 보면 니켈이나 코발트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저개발 예, 국가에 그렇죠. 있고 이거를 주로 누가 사오냐면 중국이 사서 중국 상인들이 사서 예, 예. 이거를 다 중국에서 재련을 합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가격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예, 높아지니까. 너무 심하네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광산에서 뽑아서 생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아, 환경오염 환경오염 이슈도 문제도 많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예.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다른 나라는 안 했냐? 그게 사실은 되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는데 그렇죠. 이런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유럽은 그래서 이거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를 의무 비율로 넣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죠. 아, 그 정도까지 아까 그래서 법 제안을 만드는 예, 그런 예.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량을 몇 프로 이상을 써야 된다, 몇 프로 이상을 써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거기에 있는 배터리는 무조건 재활용된 거를 몇 프로 이상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제화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법제화를 떠나서 광물을 구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점점점. 참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재활용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서 2024년부터는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유럽의 유미코, 미국, 뭐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아마 LG랑 같이 재활용 사업을 한다고 좀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도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결국에는 성일하이텍은 지금 현재 보면 매출을 2022년도에 한 2,700억 조금 안 되게 2,699억 벌었는데 팔았는데 현재 11개 폐배터리 전후 공장을 갖고 있는데 2025년까지 19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전 세계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뭐 나중에 제2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